여러분 안녕하세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화성에 고립되어도 과학만 안다면 누구나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와트니가 물을 얻기 위해서 화학 반응을 이용했다는 걸 배웠는데요. 이 지구에서 우리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는 어떤 반응들이 일어났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의 교과서 176페이지를 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펴면 중요한 내용 나오고 있죠. 오늘의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구와 생명의 화학 반응. 이 지구가 생명의 행성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화학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의 궁금증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삶의 필수적인 바로 철 그리고 이 산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아주 먼 과거에 지구는 지금의 지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떤 생명도 살지 못했던 이러한 생명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생명이 가득한 지구로 바뀌어져 왔는데요. 지구가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없던 것, 과거엔 존재하지 않던 것이 지금 존재한 거예요.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반응이 바로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화학 반응들이 이 과거에 불모지였던 지구를 지금의 지구로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생명 가능 지대 혹은 생명에 필요한 요소들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지구에서 생명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최소한 이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지구를 보호하는 자기장, 그리고 지구의 유해한 광선을 막아주는 오존층, 생명의 중요한 요소인 물, 그리고 바로 산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러한 물질들이 혹은 이러한 요소들이 갖추어지게 된 과정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중심적으로 바로 이 산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산소를 발생시킨 생물입니다. 지구에서는 오존층이라는 것이 과거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어느 시점부터 생성되게 되었는데요. 그 오존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물질을 바로 이 생물들이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 생명체의 출현이 바로 지구에 큰 변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대략 30억 년 전에 광합성을 수행하던 생물들인데요. 이들은 빛을 이용해서 생명활동을 이어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 중요한 산소라는 것을 발생시켰습니다. 기체가 조금씩 발생되는 것이 관찰이 되죠. As ancient organisms first harnessed the energy of the sun, they began producing a waste product. 산소입니다. At first, 처음에는 그 양이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생물의 수가 늘어나고 반응이 지속되면서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쌓이던 산소는 이제 물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대기를 채우게 됩니다. when oxygen gas rises high into the atmosphere, something very special happens. 네, 대기로 빠져나온 산소는 태양으로부터 온 광선과 반응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물질인 오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Under the shelter of this 이 오존이 누적되면서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되고 이 오존층이 생명체에 유해한 광선들을 필터링 해주는 효과를 내면서 생명은 물속에서 물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further strengthening our shield against the sun's UV light. And this would help make possible water.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이 자그마한 생물들이 산소를 발생시켰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극적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생물은 물속에서 물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고 물 밖으로 빠져나온 생물은 이제 더 다양한 곳에서 진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Protected by a thicker ozone layer than ever before, a whole new world of possibilities opened up for life on Earth. 아주 먼 우리의 조상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누적이 되고 그것이 새로운 상황으로 맞이하게 되면서 생물과 지구는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 거죠. their tentative steps onto dry land. 자, 지구의 역사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과거에 쌓였던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구의 역사책, 지층이 있습니다. 지층을 보면 이렇게 붉은색 선이 있는 부분이 보여요. 왜 이렇게 붉은색의 선이 있지? 분석을 해보니까 산화된 철이 누적된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산소와 철의 반응이 일어났다는 뜻인데 이것이 놀랍게도 생물이 산소를 발생시킨 그 시기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생물들이 산소를 발생했다는 것을 이 철의 산화철이 지층으로 박혀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 지층을 또 우리가 이용해서 철을 뽑아 우리 문명의 발달에 이용을 해왔던 거죠. 철은 철광석으로부터 우리가 얻는데요. 철광석은 과거의 철과 산소의 반응 결과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산소와 반응시켰으니까 이 산소를 떼어내는 반응을 진행해야 되는데 산소를 받아줄 수 있는 코크스라는 물질을 넣어주면 순수한 우리 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철광석과 코크스를 함께 반응을 시키니까 철광석에서 산소가 코크스로 이전되면서 철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산소의 발생, 산소의 결합이 왔다 갔다 진행이 되면서 중요한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산소의 결합이나 산소의 분리, 이것을 우리가 산화 혹은 환원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걸 한데 묶어서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지구와 생명에서 중요한 반응,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반응이 바로 광합성이에요. 광합성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식물이나 조류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식물 세포에 보면 안쪽에 엽록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엽록체에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리되는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물의 산화라고 합니다. 산소가 발생되는 모습 우리 관찰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산소를 발생시키는 반응이 아니라 산소와의 결합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얻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석 연료의 연소 반응이 있습니다. 지금 석탄이 태워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과거의 생물의 흔적인 이 화석 연료를 산소와 반응시키면 그 결과 우리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우리 문명과 여러 가지 것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연료의 산화더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중요한 반응들을 보면 다 산소가 관여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것을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불러줍니다. 교과서에서 어떤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 볼게요. 식물의 피에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광합성이 일어나면 포도당은 산소가 발생되고요. 이 산소는 우리가 생명체의 호흡이나 물질의 연소 반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인류의 문명이 에너지를 이용한 인류의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철의 이용인데 이 철은 우리가 철광석으로부터 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얻어낸 철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 반응을 철의 재련 반응이다 이렇게 부르죠. 철은 산업 전반의 생활용품에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얻어내는 데 산화환원 반응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산화환원 반응과 같이 인류와 생명과 지구에게 중요한 변화를 이끈 중요한 화학 반응들이 있는데 5가지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훨씬 더 많은 반응이 있지만 이 5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의 진로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주제 하나를 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그에 관한 안내,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600자 이상의 글을 한번 작성해서 리로스쿨에 업로드함으로써 오늘 수업의 과제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산화와 환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